안녕하세요.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안과의 백혜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잘 안 보인다, 흐려 보인다, 흔들려 보인다 등과 같은 시력 감소가 주 증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력 감소 외에도 휘어져 보이거나 떠다니거나 번쩍거리거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시력 감소 외에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과 그의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력 감소를 호소하는 성인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진단은 백내장입니다. 그 외에도 당뇨 망막병증과 망막 정맥 폐쇄 등의 질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백내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은 환자들이 눈에 백태가 끼었어요 라면서 내원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 중 백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백내장은 이렇게 수정체가 하얗게 되어 눈이 하얀식으로 보이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과 카메라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수정체인데요. 그 수정체가 혼탁이 되어 맑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백내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백내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에서도 연평균 가장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 중에 세 번째에 속해 있고요. 한국에서도 2018년도 기준 1년 동안 가장 많은 수술을 받은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이렇게 백내장이 잘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위험인자에는 물론 고령입니다. 그 외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호발하며 근시일 때 좀 더 호발합니다.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도 관계가 있고 자외선 노출 시간이나 음주나 흡연의 기억력도 영향을 줍니다. 그 외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영양 상태도 백내장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력 저하입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안개가 낀 것 같다, 뿌옇게 보인다를 주소로 내원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색감이 전 같지 않다, 눈부심이 너무 심하다, 낮에가 밤보다 오히려 더 흐리게 보이는 것 같다, 때로는 왠지 가까운 물체가 전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백내장의 분류는 연령에 따라서는 선천 타입과 후천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선천 백내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물론 유전과 임신 중의 모체의 감염입니다. 후천 백내장은 가장 흔한 것은 물론 연령이고요. 그 외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자외선의 노출과 음주와 흡연 경력, 안구 외상,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 그리고 스테로이드 복용과 같은 의인성에 의해서 후천 백내장이 호발합니다. 또한 그 수정체의 혼탁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발생 위치에 따라 백내장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피질성 백내장, 핵 백내장, hunang화 백내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백내장의 진행 정도에 따라 초기 백내장이냐, 성숙 백내장이냐, 과숙 백내장이냐, 이렇게 진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백내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진단은 단순하게 시력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력을 포함하여 안압과 세극등 현미경을 사용한 전안부의 검사, 그리고 도상 검안경을 사용한 안구 뒷부분의 검사 등 총체적인 검사가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진단 방법은 세극등 현미경입니다. 세극등 현미경은 생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생체 현미경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이 수정체의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혼탁이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이 초기라고 진단되면 치료로서는 안약을 전환합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백내장은 안약 치료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진행의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라는 효과를 기대하며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재들의 안약을 백내장 초기에 처방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백내장은 결국 궁극적 치료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적절한 도수를 가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백내장 치료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력이겠지만 그 외에도 백내장의 진행 정도나 이 환자가 수술 후에 과연 시력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하여 수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력은 얼마 이하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0.5 이하일 경우에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시력을 가졌어도 환자의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의 정도 그리고 환자의 그 수술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력을 가져도 백내장 수술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수술 전 안저의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안저 소견과는 다르게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 변성 또는 녹내장을 앓고 있다면 당연히 수술 후에 예측되는 시력 예후는 불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는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 모두 다 가능합니다. 국소 마취는 마취제 안약을 떨어뜨려서 점안하는 점안 안약 마취 또는 주사를 사용하여 근육과 통증을 없애는 주사 마취 모두 가능합니다. 수술 방법은 초음파를 사용하여서 혼탁이 된 수정체를 이렇게 유화시켜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을 저희들이 보통 시행합니다. 인공수정체는 인체에 해가 없는 재질인 PMMA라는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는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원리를 가진 제품들을 눈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런 백내장 수술 후의 합병증은 5% 이하로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출혈도 가능하고 포도막염, 녹내장, 그리고 각막의 부종 또는 황반의 부종, 더 나아가서 드물게 망막의 박리나 그리고 치명적인 안내염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의 빈도는 10,000명 중 1명 이하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은 저런 심각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자주 들어보신 말 중에 후발백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뒤에 남긴 수정체 낭에서 약간의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후발백내장이 생기면 외래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여서 간단히 그 혼탁을 제거하고 다시 시력의 호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환자들이 주의할 사항은 예전보다 그 기술도 발달하였고 저희가 입원을 시키지 않고 통념적으로 외래 베이스로 수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주의사항이 많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 일주일 정도는 안정하는 것이 좋겠고 주의사항을 지키며 안약을 철저히 잘 점안하는 것이 좋은 시력 획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시력 감소를 호소하는 성인 환자의 두 번째 빈도 질환은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굉장히 심각한 전신 질환입니다. 이런 당뇨의 합병증 중에서 눈의 망막의 신경이 손상될 때를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정의합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비가역적 물질이 세포에 축적되고 이것들이 계속 혈관을 공격하며 손상을 주게 되면 결국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삼출물이 빠져나와 정상 안저와는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식의 안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고 염증액과 출혈이 가득 찬 망막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출혈의 양도 대량으로 많아지고 그것이 섬유화가 되면서 견인력을 가져서 주위 조직에 큰 손상을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뇨 망막병증의 가장 무서운 진행입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레이저 광운고수를 하여서 더 이상의 출혈이 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더 이상의 출혈이 나지 않도록 안티베제프 성분의 약물을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출혈과 망막에 손상을 가져왔다면 결국 유리체 절제술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큐리틴이라는 약제는 그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처방을 하고요. 독시움은 그 혈액의 점도를 떨어뜨려서 기타 다른 합병증이나 녹내장의 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보조적 약제로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당뇨망막병증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가 잘 돼도 당뇨망막병증은 한번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단을 받고 나면 일생 동안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환자한테 전해주는 것이 환자 관리상 더욱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성인에서 시력 감소를 호소하는 세 번째 빈도의 질환으로는 망막 정맥 폐쇄를 들 수 있습니다. 망막에도 역시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요. 이 정맥이 막히는 질환으로서 망막 혈관계통 질환으로는 당뇨망막병증 다음으로 가는 많은 발생 빈도를 보고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분지에서 정맥이 막히면서 출혈이 날 수도 있고 중심부에서 막히면서 출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대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고 당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치료는 그러한 기저질환을 내과적으로 치료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출혈이 나지 않도록 주사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약물도 치료하게 되는데 콜라겐의 결합을 강화시켜서 혈관의 과투과성으로 인한 출혈을 줄이기 위한 엔테론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시력 감소 외에 환자들이 시력은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약간 이상해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전 같지 않다, 이런 호소를 하는 환자들을 외래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시력 감소가 아닌 이렇게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이 형시, 이것을 변형시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변형시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성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변형시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질환은 망막 점막입니다. 망막 점막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망막 위에 뭔가 반투명의 셀로판이나 비닐 같은 얇은 막 조직이 형성이 돼서 정상적인 황반 기능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막처럼 형성하지만 더 많아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견인력을 갖게 되면 주위 조직을 땡기고 망막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망막 점막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진행을 우려하여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여 그 막을 걷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환자도 의사도 시력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변형심만 느끼고 있을 때 수술을 권하기도 수술을 받기도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들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헌의 결과에서는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후 경과나 시력 회복이 우수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변형시를 호소하는 망막 점막의 경우 조기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또 변형시를 호소하는 다른 두 번째 질환으로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입니다. 50세 이상에서 황반부에서 여러 가지 드루젠이나 여러 가지 변성으로 인해서 정상 황반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변형시와 시력 감소를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인자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최근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고령층의 실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반이 변성이 처음에는 출혈이 동반되지 않고 다만 드루젠만 생기는 건성 변성에서 출혈과 염증을 동반하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변형시의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인자는 물론 나이이고요. 흡연이 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양입니다. 그래서 아연,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것의 섭취와 황반 변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는 이러한 영양제를 섭취함으로써 황반 변성을 아무리 연령이 지나서
호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영양을 보급함으로써 진행을 늦추고 반대편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약물 치료가 활발한데요.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 징크 그리고 베타카로틴으로 출발한 RS 포뮬러 1과 또 이 베타카로틴을 빼고 지아잔틴이나 루테인, 오메가3를 넣은 RS 포뮬러 2와 플라세보를 비교하는 여러 많은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역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결론입니다. 약 처방 외에 물론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또 변형시 말고 또 다르게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언가가 떠다닌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내지는 눈을 뜨고 환한 공간을 쳐다보면 눈 안에 뭔가가 이렇게 실지렁이 같거나 올챙이 꼬리 같은 불투명한 반투명한 물체들이 떠다닌다라는 것을 저희가 비문증 또는 유리체 혼탁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자체의 구성 성분이 연령이나 질환에 의해서 변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유리체 혼탁 한두 개 정도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거나 병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위 조직에 외상을 계속 주게 되고, 그래서 후 유리체막이 떨어지게 되고, 더 진행하게 되면 그 뒤에 망막에 구멍이 뚫리고 망막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망막 박리로 진행하는 것이 그 유리체 혼탁의 가장 무서운 진행입니다. 그래서 열공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망막이 떨어지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박리를 막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로 망막 박리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망막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비문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의사와 면밀한 상담과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성인층 환자가 원거리가 잘 안 보였을 때에 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이었습니다. 원거리는 전 같은데 그러나 요즘 들어 근거리가 잘 안 보인다 라는 호소를 하는 환자들도 외래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노안입니다. 노안은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이 가까운 것이 안 보여서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본인이 노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학문적 정의의 노안은 먼 데서 가까운 것을 보는데도 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지 않고, 가까운 것을 보다가 먼 것을 볼 때도 전같이 빠르고 신속하지 않은 눈의 조절력이 저하된 상태를 노안이라 정의합니다. 이러한 노안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수정체의 정도에 따라서 시작하는 연령이나 진행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개 평균적으로 40대가 지나면 조절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60, 70세가 되면 수정체의 탄성을 잃고 경화가 되면서 조절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40대 중반의 환자가 근거리가 전 같지 않다, 눈이 쉽게 피로하다, 오후가 되면 흐리다, 내지는 건조한 느낌이 든다가 모두 노안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노안의 치료는 제일 쉬운 것이 안경 착용이겠죠. 그러나 컨택트 렌즈를 낄 수도 있고, 요즘은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에는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노안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안경은 돋보기를 사용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근거리, 원거리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이중 초점으로 한 안경에 다초점이어서 더 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경의 제작 원리인데요. 이렇게 먼 거리와 근거리를 보는 이중 초점, 또 중간 거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삼중 초점,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누진 다초점 등으로 안경을 만들어서 노안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시중에서 피놀 안경으로 노안을 교정 내지는 치료했다라는 광고 문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놀은 아주 효과가 즉각적이며 단시간적입니다. 그래서 노안을 치료하거나 안경을 대처할 수는 없다고 현재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도 안경과 마찬가지의 광학적 원리를 컨택트 렌즈에다가 하고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노안이 온 분이 컨택트 렌즈를 삽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안 안경 착용 시에 주의할 점은 어떤 환자분은 노안 안경을 꺼내서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늦게까지 안 쓰고 싶다. 내지는 반대로 나는 책을 많이 보니까 일찍부터 조금만 불편해도 쓰겠다. 이렇게 환자마다의 그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안 안경은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까지도 안 쓰는 것은 모두 다 눈의 피곤과 그리고 노안의 진행이 더 빨라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따라서 노안을 느꼈을 때는 적당한 시기에 정확하고 적당한 처방을 의사에게 받아서 착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은 근거리와 원거리의 시력 감소 및 뭔가 다른 시력 관련 불편 사항을 느끼는 성인 환자들을 안과일에서 만나볼 때 어떤 질환을 떠올리며 어떻게 치료를 안내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